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9만 8,57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7,932명, 완치 121만 6,433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6,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물량이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총 1,170만회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을 것이라며 1차로 111만 3,600회분이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물량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시노백 백신만 사용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식약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직원과 가족들에게 접종하기 위한 백신으로 중국 시노팜과 미국 모더나 백신을 물색 중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회 접종까지 완료된 인구는 누적 11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달 2개의 샘플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이어 회복한 환자 4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확인된 2개의 샘플은 서부 자바 까라완 거주자들이고 추가로 확인된 4명은 수마트라의 팔렘방과 메단, 보르네오의 남칼리만탄과 발리파판 거주자들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여전히 효과적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리주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건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현지인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발리주 지사는 외국인의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를 100만 루피아로 인상하고 2차 이상 적발 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루피아의 과태료를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10만 루피아의 과태료는 외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자 411명 가운데 외국인이 367명으로 90%가 넘었습니다. 이에 발리주 정부는 현지인 과태료는 그대로 두고 외국인 과태료는 10배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4.5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들의 금융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플로레스 수력발전 사업과 카페라스 수력발전 사업이 해당됩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업체 선정 작업에 돌입했는데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수력발전 사업과 카페라스 수력발전 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1억 9,900만 달러, 2억 4,580만 달러입니다. 두 개 사업 모두 발전소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사업주인 민간업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국내 발전 공기업인 중구발전이며 해당 수력발전소 두 곳을 모두 3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중구발전이 2016년과 2018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인도네시아 완푸 수력발전소, 땅가무스 수력발전소의 건설 과정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 이미 호흡을 맞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발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8년까지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총 3,139메가와트를 공급하는 발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사탕으로 유명한 코피코가 한국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더했습니다. 코피코가 한국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한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지역 시청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코피코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의 다른 기업들도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각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관계자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방영되면서부터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제작 지원이 늘어났고 실제적인 매출 실적에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코피코가 지원한 드라마는 송중기 주연의 빈센조이며 아직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되기 전이지만
인도네시아 연예 매체에서는 코피코가 어떻게 노출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따만 사파리 동물원에서 관람객의 하마 입속에 플라스틱 생수컵을 던져 넣어 하마가 질식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에 탄 관람객이 하마의 입속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파란색 플라스틱 생수컵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앞차 탑승자가 손에 플라스틱 물체를 들고 하마를 향해 흔드는 걸 봤다며 하마가 입을 열었을 때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자는 곧바로 사육사에게 신고했고 다행히 하마가 삼키기 전에 플라스틱 컵을 꺼냈습니다. 동물원 측은 해당 하마의 입안에서 플라스틱 컵과 티슈를 제거했으며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컨디션과 식욕이 정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동물원 측은 차량 번호 등을 통해 가해 여성을 찾아내 사과 동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가해 여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던졌다며 사과를 하였고 덧붙여 절대 자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물원 측은 사과 동영상과는 별도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식품회사들은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주식회사 대상입니다. 대상 관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5개의 생산시설을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위권 순위를 끌어올려 10위권에 진입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허브로 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도 인도네시아를 바이오 사업 전초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동부 자바섬에 위치한 파수로항 공장에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양산하는 라인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바닷물 속에서도 100% 분해되는 소재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수 국내 식품회사들이 인도네시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농심은 부산 공장에 할랄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한 이후 신라면, 술라면의 할랄 인증을 받아 제품을 수출 중이며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오는 인도네시아 제과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초코파이, 카스타드 등의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반응을 살피고 있고 샘표는 고추장, 떡볶이 양념과 같은 한식 양념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한국 식품회사가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여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까닭과 더불어 지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맺은 포괄적 경제 동반 자협정으로 인해 한국산 식료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키로 한 부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큰 규모로 10여 차례 분화한 신화봉 화산은 화산재 기둥이 무려 305km까지 솟구쳤습니다. 특히 이번 화산 분화는 인근 밤 하늘을 보랏빛 밤으로 만들어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진작가는 장노출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다가 번개가 만들어주는 보랏빛 밤 하늘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보정 작업을 거친 것처럼 진한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은 공기 중의 습기와 연모, 먼지 등으로 인해 번개의 백색광이 산란돼 보랏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화산 분화와 동반하는 화산 번개는 일반 번개와는 다르게 화산재 구름 속의 입자가 서로 마찰하면서 고기압에 의해 상공으로 떠오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냅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무서워하거나 재앙의 전조가 아니냐와 같은 두려움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무서운 화산과는 별개로 보랏빛 밤 하늘이 이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분화한 신화봉 화산은 수색이 동안 휴면 상태였다가 지난 10년부터 정기적으로 분출해 오고 있습니다. 신화봉 화산 감시관은 지난주 분출이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전문기업 메디젠 휴먼케어가 인도네시아 재계 2위 산림그룹과 조인트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메디젠 휴먼케어는 조인트벤처 설립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의료 맞춤 헬스케어 및 보험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립될 조인트벤처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산림그룹 계열의 대형 의료기관을 위치하게 되며 해당 의료기관은 인도네시아 4개 지역에 메디컬 센터와 항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메디젠 휴먼케어의 검사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이용해 의료기관, 보험회사, 헬스케어 기업과 연계한 상품을 줄지어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2019년부터 추진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산림그룹의 벤처 투자 전문 기업의 주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건강복지 확대 추진 정책이 메디젠 휴먼케어의 주력 사업과 잘 맞았으며
이어 유전체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의 의료시장, 헬스케어 시장, 보험시장 등에 적용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국민의 유전체 빅데이터 뱅킹 구축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